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대한항공 명칭 회수라고 해봤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대한자 빼자. 코리안 에어, 코리안자 왜 여기서 사용하냐라는 얘기까지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한항공이 정말 대한자를,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연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산업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이제 역사는 깊지만,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이 개인의 자유화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커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대한항공의 전시는 1929년입니다. 신용욱 씨가 했던 조선 비행 학교였습니다. 이게 이제 태동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이름을 좀 바꿔서 조선항공 사업으로 바꾸었고 정기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도 서울 시내 자동차가 몇 대 없을 때 비행기 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수요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항공업이 굉장히 어렵고 적자. 이때까지는 공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신용욱 회장의 경우에는 투신 자살하면서 도산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962년 정부가 아예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공사로 설립을 하게 돼서 당시에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공기업이었다가 당연히 이제 1960년대 비행기 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렸겠죠. 네. 민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한진그룹에 대한항공 공사를 넘겨줍니다. 예. 이게 민영화의 시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체제가 확립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한진그룹은 그동안 뭐 다양하게 뭐 운송사업, 그리고 이제 항공공사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 민영화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칼 로고, 그리고 이걸 다 바꾸게 됩니다. 네. 국제선 노선을 또 하락하게 되고요. 특히나 1980년대 들어서 개인의 해외여행 자유화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깁니다. 예. 그 이후에도 사실 금호아시아나가 생기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잉 항공사 최초의 국제선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마케팅과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이 대한항공으로 국내 국적기의 입지를 굳히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초석을 닦은 고 이제 조중훈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한진그룹의 창업자죠. 조중훈 회장. 1920년에 인천에서 태어납니다. 네. 그 직물도매상을 하는 조명희 씨와 대천접 사이에 사남 사녀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현재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에 가면 정석이라는 기업도 있고 정석장학재단도 있는데, 예. 이 정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조명희 부친께서 이 조중훈 씨가 굉장히 행동력이 강하고 성격이 급했답니다. 예. 그래서 아호로 조용할 정자에다가 돌석자를 써서 정석이란 아호를 지어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 정석이라는 이름은 한진그룹에 가보면 정석장학재단도 있고 정석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휘문고를 가는데, 네. 공부를 좀 해서 휘문고를 가는데 당시에, 근데 이분은 학교를 그만두고 네.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가서 뭘 배우냐면 배 운전 기술, 예. 항해사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1942년에 그 기술을 배우고 들어와서 이연공업사라는 자동차 엔진 수리점을 차려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강제 몰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죠. 그 45년도에 생긴 게 바로 한진상사입니다. 이 한진상사는 트럭으로 직접 화물 운송을 하는데, 예. 상사 당시만 해도 5대로 시작해서 뭐 30대, 10대까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또 그 다음 해에 6.25가 터지죠. 예. 6.25 터지면서 정부에서 또 트럭을 다 몰수를 합니다. 네. 한 대만 남겨놓고. 그 한 대를 가지고 새로 시작한 게 1953년 시작하는데, 이 조중훈 회장이 그 사업 수단이 있었던 게 미군들과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당시 영어가 좀 되고 머리가 좀 돌아가고 직접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수송들을 찾았는데, 예.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조중훈 회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수송 계약을 맺는데, 실제 급성장한 그 배경은 66년도에 월남전 당시에 예. 바로 월남전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의 수송을 한진상사가 맡게 됩니다. 이 계약이 한진그룹을 급성장시킨 가장 큰 운동력이고요. 당시에 71년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달러. 네. 그 당시 GDP가 국민 GNP가 150불 당시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고. 네. 그리고 1969년에 바로 대한항공을 아까 설명드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한항공의
그 재정 상태는 어떻냐면요. 영업적자가 20억이었어요. 그 당시 20억이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4천억 정도 되는 영업적자를 예. 맡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인수를 해서 항공을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조중훈 회장이 더 포커싱을 한 사업은 사실은 원래 자기가 그 항해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 보국을 꿈꿨었고 2000년도에는 한진해운을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죠. 그리고 2002년에 돌아가시면서 조중훈 회장이 그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냐 하면 장남인 현재 조양호 회장이 아니라 바로 삼남인 조수호 회장에게 물려줍니다. 그것도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조중훈 회장의 원래 자기의 그 사업의 본질은 해운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한진해운을 가장 잘 이끌 아들로 삼남을 지금 찍습니다.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 현재 최원영 회장의 그 남편이 되죠. 예. 이 조수호 회장이 병으로 4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받고 현재 한진그룹이 됐는데 역시나 그 조중훈 회장이 보는 눈이 있었던 게 자기의 원래 사업이 모태였던 해운 사업이 결국에는 날아가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현재 대한항공이 됐고 원래 창업자가 만들었던 해운 산업은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참 듣다 보니까 옛날 얘기 하나 들은 것 같고 자서전 하나 읽은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내면서 그리고 기업 가치를 크게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성장을 시켰는데 이 물컵 하나로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 이 시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공사에서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사기업이 대한이라는 말도 쓰고 또 한국이라는 상호도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다시 박탈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이게 좀 어떻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일단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상표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항공, 네. 에어코리아, 영문까지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 된 상표는 쓸 수가 없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명칭하고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항공이라는 게 붙어서 상품과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쓸 수 있었던 조항이 있었는데 예. 이 조항이 2008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 1969년이니까 네. 훨씬 훨씬 이전에 받았던 것을 지금 다시 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박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요.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국적기라는 것을 주는 게 좀 네. 그렇다. 네. 아니 이런 나라가 이런 그 항공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할 수 있냐. 것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상 이 국적기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에 그냥 등록되어 있는 그쵸. 회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를 만들게 되면 그 선박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그 등록을 시켜가지고 국적을 다른 나라인 것처럼 쓰는 것들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뜻이지 뭔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박탈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등록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럼 라이센스를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저 로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가 저는 저게 더 궁금합니다. 예, 로고가 이제 태극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것이 이제 84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 태극 문양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상표나 이런 마크로 쓸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하고요. 또 태극이라는 일단 아시아권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변형을 해서 이게 꼭 우리나라의 국기다라는 것을 지명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제한적으로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특허청의 지금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뭐 태극기인데 그게 뭐 태극 문양 프로펠러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예, 중간에 하얀색 점 하나. 프로펠러 하나 했더니 저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도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뭐 제재할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조현민 전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돼 있는데 조현민 전무가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국내 항공 사업에 대해서 등기 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러면 사업 면허 박탈까지 얘기가 나와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 전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대한항공 전무에서 대기 발령 내렸다. 네. 그런데 5군데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한항공에서 받고요. 예. 대기 발령 날 또 월급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진칼, 그다음에 한진관광, 진에어, 칼 호텔 네트워크스. 예. 여기 5군데에다가 대표이사 내진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늬만 이제 이 대기다, 무늬만 이제 인사발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조 전무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뭐 이게 원정 뭐 출산 논란도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횡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조 전무의 여권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조 에밀리 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적 소유자, 국내 항공법상 이제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 등기이사라는 건 자기가 내 이름을 걸고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등기이사만 아니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재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조 부사장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최고로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항공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 겁니다. 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알면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2013년 면허 변경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진에어는 이제 저가 항공사로서 그 당시에 면허를 다시 새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 전무의 이제 등기 임원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어제였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즉시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에어가 이제 조 전무가 재직할 당시 2차례나 대표이사가 바뀌고 한 차례 이제 사업 박탈, 사업 범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왜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사실 면허권 박탈은 업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게 지난 그때가 그러니까 2013년 일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2013년에 한번 그렇게 넘기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다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글쎄요 좀 아직 찝찝한 면들이 워낙 많아서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보면 자녀들이 뭐 오빠 그리고 언니까지 다 사장 직함 갖고 있고 조현민 전무 역시 이제 어쨌거나 경영권 일선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영호 회장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지니까 글쎄요 속도를 당연히 못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양이 될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여론은 굉장히 차갑지만요. 냉철하게 보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이 정확하게 예. 한진그룹은 이미 한 12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완료된 상태고 이미 경영권 승계도 경영권이 넘어갈 만큼의 지분도 많이 이양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태는 지금 아까 조중훈 회장 말씀드렸지만 3세까지 넘어오면서 이미 이 3남매 조현아 현재 대표이사 사장이죠. 조건태 대표이사, 조현민 전 전무도 각자의 사업 영역을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맏딸인 조현아 대표에게는 사장에게는 호텔 쪽을 맡긴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조은태 사장에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정석 지금 인하대학교 학교 그 학원 이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그 집안의 적통을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를 다 맡겼고 예. 막내인 그 조현민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조현민 전무에게는 한진관광이라든지 기타 부사적인 그 진에어까지 이렇게 해서 3남매에게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현재 용산 세무서에 가보면 이 세 사람은 승계를 할 때 그 받은 지분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90% 담보를 잡아서 그
정유세까지 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유세를 이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세무소에 가보면. 그래서 이미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론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네. 이미 우리는 집안 정리는 다 끝났고 예. 우리는 이미 된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 예.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재벌 문화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갑질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도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뿌리는 못 뽑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참 생각들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부터 이번 갑질에 대해서 이번에는 근데 좀 느껴지는 체감되는 논란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면에서도 보게 되면 사익 추구를 하는 기업에 대한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를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지금 문제 오너가에 대한 지분율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었는데 한진칼이라는 것을 이제 2013년인가에 그 투자회사로 독립을 시키면서 그것을 딱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회사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할 때는 똑같은 기업 내에서 정말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문화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과정 없이 굉장히 단기간 2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경영권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러한 관련된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 한진 관련된 것을만 보다 하더라도 대한항공 땅콩 해양 있었을 때 조현아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 윤리 경영 특별법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갑횡포 방지법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땅콩 해양 방지법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개의 법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통과돼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 땅콩 해양 방지법, 그래서 항공보안법 개정안 하나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법에 대한 개정과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인식적인 차이도 있을 테고 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와 CEO의 구분도 좀 모호하다 보니까 또 이런 갑질 문화가 횡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께 대한항공 어쨌거나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 축보를 터뜨려야 되는 창사 50주년 기념이기도 한데 분위기가 영 뒤숭숭해서요.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땅콩해양 때는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직접 머리를 이제 수그렸죠.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난 거죠. 벗어났다면 사실 전공법은 조현민 전무를 완전히 경영일선에서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게 전공법입니다. 손을 떼게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항공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로펌을 고용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잘 내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법까지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해외 항공법상 콩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들인 외국에서 사들인 미화 $600 이상의 계획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되지만 현지 외국에 있는 대한항공 계열사 직원들한테 항공사 승무원들한테 뭐 하물며 뭐 스시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까지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까지 그냥 사들고 가져와라 툭 던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적기 가운데 항공산업이라는 건 특혜산업이에요. 지금 제2터미널 인천 공항에 이제 2터미널만 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혼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정말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이제 이 저가항공을 좀 더 이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오너 재벌과의 어떤 독단적인 이제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좀 이번 기회에 마련이 돼야 합니다. 업권 특성상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받았었던 대한항공인데 과연
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